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지역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지역경제 매거진 119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부산 지역의 신흥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정관 신도시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은 부산 불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올 들어 분양된 신규 아파트마다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등 분양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정관 신도시는 모두 28,000여 가구, 인구 86,000여 명을 수용하는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신도시인데요. 이 정관 신도시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율이 50%를 밑돌았지만 최근에는 100% 입주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관 신도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성공적인 연착륙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관 신도시가 최근 입주를 완료하며 동부산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형을 중심으로 일부 가구는 웃돈이 붙어있고 개발 호재도 풍부해 향후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정관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관 신도시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대 425만여 제곱미터에 모두 28,000여 가구, 인구 86,000여 명을 수용하는 부산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정관 신도시는 지난 2006년 6,746가구를 처음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정관 신도시는 주 연결 도로인 곰내 터널이 개통된 지난 2009년 10월 말까지는 입주율이 50%를 밑돌았습니다. 유령도시라는 풍문도 돌았을 정도로 실패한 신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곰내 터널 완성 이후 정관 신도시는 부산 도심까지 20분 거리로 연결됐고 이후 입주율이 급격히 올라가 지난해 이맘때는 입주율이 78%에 도달했습니다. 가게는 신도시가 형성되고 난 뒤에 그 터널이 개통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미분양 사태가 많았습니다. 터널이 많았는데 그 한 1년 뒤에 터널이 개통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그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미분양이 물량이 점차 해소되고 그 이후 조금 지나니까 삼성 홈플러스가 착공이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삼성 홈플러스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상권들이 살아나서 그 외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가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 환경이 좋다는 걸 느끼고 자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입소문 해가지고 찾아오니까 지금 이제 미분양 해소가 다 돼버리고. 최근 들어서는 부산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가속화되면서 해운대 지역에서 전세 또는 매매 물건을 찾지 못한 수요가 정관 신도시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초에는 전체 입주율이 9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최초에 분양됐던 전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셈입니다. 지금 주변에 특목고가 2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걸 예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강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강천 여기 현재 그 부산시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강천 개발 확정. 저건 신문도 나고 이랬는데 요 개발이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정관이 자꾸 이름 명의서를 자꾸 타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 오다 오면은 일단 공기 좋고 교통이 원활하고 하니까 참 선호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서 정관 신도시 내 기존 아파트들마다 웃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면적 84.90제곱미터는 현재 평균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가인 1억 9,300여만 원보다 29.4% 상승했습니다. 현지 내부빌의 전용 85제곱미터도 평균 8.9% 상승했고 신동아 파밀리의 107.83제곱미터도 평균 8.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분양한 동일과 이지건설의 아파트 중소형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일반 시내 부산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데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아직까지는 저렴하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가 있습니다, 지금. 네.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산 시내에서는 지금 이제 평당 좀 괜찮은 데는 800만 원, 900만 원. 그 해운대 신도시가 벌써 900에서 1000만 원 가니까 그건 또 아파트 오래됐잖아요. 신도시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관 신도시는 분양 아파트 가격도 저렴하고 새 아파트고 환경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안 살고 신공시 와가지고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럼 애들도 와가지고 안에서 학교에서 해결 다 되니까 그럼 자녀들 보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정관 신도시는 부산과 울산 양산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손꼽힙니다. 이미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돼 부산까지 20분, 울산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곰내 터널과 함께 정관 석대간 고속화 도로가 개통되면서 해운대 센텀시티까지는 20분대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동면 장안간 도로도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돼 정관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산 도심과 울산, 창원, 양산 등 인근 도시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부산 동래구 사기동에 살았는데 이사를 와보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녹지 공간도 많고 조용하고 환경이 너무 쾌적해서 살기가 좋습니다. 정관 신도시가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인근 산업단지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완공된 121만 제곱미터 규모의 정관 산업단지에는 현재 154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 13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장안산업단지도 완공돼 현재 45개 기업이 입주했고 다른 기업들도 입주를 준비 중입니다. 또 156만 제곱미터 규모의 명내산업단지도 부지 공사를 시작해 자족도시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단지도 인근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304병상 규모의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꿈의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 도입으로 세계적 첨단 병원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 지역 최대 최고의 관광 중심지인 252만 제곱미터 규모의 동부산 관광단지도 건설이 한창 추진 중입니다. 테마파크, 운동, 휴양, 엔터테인먼트, 비치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개발이 추진 중인 동부산 관광단지는 운동, 휴양, 테마파크 지구가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구는 이르면 2015년 말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기장군 일광면에는 월드컵 빌리지와 나비 생태공원도 조성됩니다. 이처럼 주변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관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롯데건설과 도원개발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난달부터 대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눈길이 정관 신도시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웬만한 도시들은 자기 도시를 상징하는 컬러, 즉 이미지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해안권의 대표 도시로 우뚝 선 울산하면 떠오른 컬러는 어떤 색일까요? 최근 울산시로부터 용역을 맡은 전문 기관에서는 울산의 이미지색으로 해를 등지고 한낮에 바라본 울산 바다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는 울산 바다색과 고래 회청색, 옹기 적토색, 그리고 태화강 은청색 등 이른바 울산 10가지 색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울산의 이미지색을 결정짓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이미지색으로 해를 등지고 한낮에 바라본 울산 바다색이 제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2011년도 제2회 경관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산업도시색채 정립 및 체계화 사업 등을 심의했습니다. 이 연구는 지식경제부 주관 산업환경디자인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주식회사 IRI와
홍익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2010년 6월에 착수해 오는 5월 말 완료됩니다. 이번에 제시된 울산 이미지색은 울산시를 대표하는 요소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현상색을 수집 분석하고 전략적 방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울산 바다색과 고래 회청색, 옹기 적토색, 태화강 은청색 등 이른바 울산 10가지 색으로 취약해 시민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태화강변 공동주택 색채는 지방하천 구간과 국가하천 구간으로 나뉘어 계획했고 전체적으로 밝고 개방감 있는 태화강 수변 경관 특성에 맞춰 고명도 저채도를 제한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로 구분해 산업단지 특성과 입지 여건을 반영하는 등의 단지별 색채 계획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색채는 다양한 녹지와 바다가 어우러진 다양한 자연경관 특성을 고려해 시각적으로 편안함이 이어지도록 흰색, 밝은 노란색, 밝은 녹색, 밝은 청색 계열 등으로 계획됐습니다. 또 일반 산업단지 색채는 입지 분포를 고려해 경관 권역별 색채 제한을 바탕으로 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런던의 하이드 파크와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세계적인 도심공원인데요. 한국에서는 울산대공원이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0만 평에 달하는 울산대공원은 이 같은 명성을 타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요즘 울산대공원에 오시면 아름다운 튤립꽃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남문 사계절 꽃밭에 화사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튤립 13만 본을 식재하고 최근 튤립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볼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에 비해 30% 정도 튤립 식재량을 늘리고 울산대공원 사계절 꽃밭에 집중적으로 심어 울산에서는 가장 많은 튤립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튤립이 만발한 울산대공원 현장에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김영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울산대공원 남문 사계절 꽃밭에 화사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튤립 13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볼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튤립 식재량을 늘렸습니다. 울산대공원 사계절 꽃밭에 튤립을 집중적으로 심어 울산에서는 가장 많은 튤립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날씨가 좋지 않아 튤립의 개화 시기가 늦었지만 시민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꽃이 필 무렵인 10일부터 18일까지는 튤립 축제가 열렸습니다. 튤립이 활짝 핀 사계절 꽃밭에는 포토존과 바람개비가 설치됐고 무궁화, 장미, 튤립, 연꽃, 펜지 등의 동판 탁본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언니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얼마 전까지 굉장히 추웠는데요. 이제 지금 완전 봄 기운이 완연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꽃들도 예쁘고 이렇게 애기들도 놀러 온 거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우리 친구들 튤립 꽃 보니까 어때요? 이 밖에도 점터 공예 체험, 와이어 공예 체험, 야생동물 박제 전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SK에너지 행복 사진 담기를 비롯해 각종 대관 행사들도 개최됐습니다. SEN 김영동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전통 재래 시장들이 다양한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대형마트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울산시는 유통시장 개방, 국내 유통업체의 대형마트 진출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데요. 지난해까지 총 7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두 33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실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울산 지역 전통시장은 현재 43개소에 시장 상가 종사자 5,401명, 노점상 1,779명 등 총 7,180명이 몸담고 있는데요.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이 높아진 전통 재래시장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전통 재래시장들이 다양한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대형마트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특화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유통시장 개방, 국내 유통업체의 대형마트 진출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7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두 33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울산 지역 전통시장은 현재 43개소에 시장 상가 종사자 5,401명, 노점 상인 1,779명 등 총 7,180명이 몸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중구 구역전 시장에 351m, 신정 상가시장에 734m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17개 시장에 4,503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신정시장이 공사하기 전에는 사람이 좀 없었는데 공사하고 난 뒤로는 고객이 많이 늘고 매출도 많이 좀 다른 때보다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재래시장이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골고루 뭐 어촌, 농촌 다 골고루들 이렇게 있으니까 시장 보기도 편리하고요. 예, 뭐 마트 같은 데선 또 뭐 그런 데하고는 또 다르게 또 정겹고 좋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도 몰라보게 확충됐습니다. 중구 성남프라자에 146면, 전통 골목시장 496면, 구역전시장 100면 등 모두 8개 시장에 950대의 주차장이 조성됐고 구역전시장 등 11개 시장 주변 이면 도로에는 614면의 공영 노상 주차장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공영 주차장을 찾는 손님에게는 최초 60분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앙시장 등 29개 시장에 장옥 건축, 화장실 개보수, 건물 도색, 가스 전기 안전시설 교체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울산시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신정 상가시장이 대통령 표창을, 남창 옹기 종기시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시장경영진흥원의 전국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울산의 경우 상권 매력도, 시설, 상인조직, 점포경영 등 총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2개소, 환경개선사업 11개소, 가스전기 등 시설 안전개선 15개소 등 25개 시장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전통시장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의 하도의 부분은 상당한 개선이 된 만큼 이제는 상인조직 활성화와 공동 마케팅, 친절한 고객 응대 노력, 편의시설 확충 등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 5개 시도가 각축을 벌였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이들 시도 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입지 선정 문제로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 등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분산 배치가 갈등의 핵심이지만 정부는 최근 분산 배치는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책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과연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9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